안녕하세요. 부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입니다. 오늘은 구리역 힐스테이트 이 모집 공고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잘 모를 정도로 서울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서울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척하고 안 보거나 관심 안 가지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에요. 힐스테이트 구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고,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반 분양 규모는 250세대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2월 17일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월 28일 날 특별 공급을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 하루 뒤 3월 1일은 쉬는 날이라 안 받고 3월 2일 날 해당 지역 구리 시민한테 받을 예정이죠. 그리고 기타 경기까지 여기는 솔직히 기타 경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순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1일이고 특이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정비사업이라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많으니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상으로 전체는 250세대 나올 예정이에요. 특별 공급이 118세대, 일반 공급이 132세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84 타입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미 다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서요. 특별 공급으로 대상의 세대수는 이 정도 되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분양가 기준으로는 한 6억에서 8억 정도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월은 24년 5월, 지금부터 한 2년 남았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좀 볼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거 위주로만 알려드리면, 투기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보니까 재당첨 기한이 여기는 10년이 걸립니다. 즉 여러분이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간 이거랑 관계가 없이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 당첨이 안 된다는 사실, 그 점 명심하시고 청약을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매 제한이에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안 됩니다.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 공급을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팔 수가 없고요. 일반 공급으로 이제 받으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 금지입니다. 즉 일반 분양 받아서 준공이 나고 등기 될 때까지는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분양권 상태에서는 팔 수가 없고 실물이 나와서 주택인 상태로만 팔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조합원 대상이 이렇게 지금 조합원들이 가져갔고 전체 빠져나갔습니다. 좀 작아서 조금 더 키워보면은, 자, 공급 금액이 5구 타입,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 전체 16층에서 20층 기준으로 6억 700. 그래서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60%, 그리고 잔금이 20%입니다. 즉 계약금 20%니까 합치면은 한 1억 2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 60%에서 40%만 대출이 되니 나머지 20%,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나가서 2층, 3, 4층 거의 저층 위주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이네요. 다음은 발코니 확장비예요.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1,400만원. 타입마다 조금 틀린데 59 B 타입은 1,670만원이네요. 74 타입 같은 경우에도 74 B 타입이 1,910만원, 74 A 타입이 1,690만원, 84 A 타입은 1,930만원. 그래서 거의 이래저래 하면 한 2천만원 전후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급형은 굳이 필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형의 기왕이면 전실로, 그리고 뭐 이런 데까지 멀티 라운지 이런 데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주방 그리고 안방 침실, 즉 객실 위주로는 이제 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선택 옵션은 계약 후에 이제 변경이 불가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여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쭉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구 마감재 옵션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확인해 보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뭐가 넣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도 역시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 개요를 보시면 입주 예정일이 지금 24년 5월쯤이에요.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565세대로 그렇게 뭐 많지도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적지도 않은 뭐 그런 정도의 세대수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이렇게 있고 부대 복리시설이 지상 1층까지, 공동주택은 2층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치는 말 그대로 경의 중앙선 구리역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죠. 커뮤니티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지하 1층엔 뭐 요새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골프 연습장, 그리고 남녀 사우나, GX룸, 피트니스, 그리고 HI숲 이렇게 됐는데 그냥 어린이 놀이터, 실내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상도서관, 그래서 데크 있고 독서실, 상상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 골든라운지 되어 있는데 골든라운지는 아무래도 이런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클럽하우스는 솔직히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카페를 차리려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대 평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가 지금 마땅히 없어가지고 우선 이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배치도 자체에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니 대부분 이렇게 정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 같은 경우에는 전체 17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74세대, 즉 조합원이 한 100세대 정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확장형으로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기존에 이미 도면을 다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이렇게 4베이 평면을 적용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변경이 돼야 되고, 도면이 변경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승인이나 이런 거에서 또 관공서 승인받고 인허가 받고 이러면서 시간이 다 지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59 타입인데 지금 3베이, 전형적인 3베이 옛날 방식, 옛날 구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새 59는 대부분 또 4베이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던 그 금액 확인해 보시면서 뭐를 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뭐 TV라면 TV겠지만 건설사에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것보다 따로 잔금을 납부하시고 나서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각 업체를 조인하셔서 하시는 게 되려 더 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는 대부분 미리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그런 디자인과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즉 연식도,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연식이 바뀐다든가, 자 지금 계약하면 2022년도에 계약을 하지만 실제 시공은 이제 입주는 2025년에 들어간다고 쳐도 모델은 늦어도 23년 모델 뭐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대신 이제 건설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AS나 이런 부분이 건설사들이 좀 어느 정도 컨트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직접 다 견적을 안 봐도 되고 저기서 알아서 다 선택해 줬다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 뿐이지 실제로는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질,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땅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9 B타입이에요. 전체 53세대 중에 18세대만 지금 일반 분양이 나와 있고, 위치는 지금 105동, 107동, 106동 이렇게 지금 일부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3베이, 전형적인 3베이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방이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타워형 느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근데 그래도 옛날 구조인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방 2개, 거실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 빠지고 욕실 있고, 무난한 3베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9 C타입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체 18세대 중에 7세대만 분양을 합니다. 뭐 크게 지금 B타입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그런 느낌. A타입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제 안방에서 욕실 말고는 드레스룸이나 기타 다른 게 지금 없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공간이 많이 죽게 될 거예요. 출입구는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다 뭐를 놓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그리고 방 모양도 약간 좀 기형적으로 빠진, 그래서 도면 자체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4A 타입이에요. 전체 150세대 중 일반 분양을 110세대 하고 있고, 뭐 누가 봐도 그냥 전형적인 타워형, 들어와서 방 있고 이렇게 잘라서 부부 공간, 자식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타워형으로, 지금 이 그림상으로만 보면은 개방감, 거실에서의 개방감은 이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역자 창에 전면 창으로 해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74B 타입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체 19세대 중에 일반 분양 17세대 보시면은 B타입이 이렇게 베타룸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냥 알파룸이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베타룸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실 약간 기역자 창으로 있고, 안방의 구조가 지금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여기 부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드레스룸은 여기 있고 파우더룸 여기 있으면서 있는데, 방 여기 침대 놓고 뭐 붙박의장을 놓기도 여기 공간이 있어서 그렇고, 여기 놓자니 뭐 애매할 것 같고, 드레스룸 있으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도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84A 타입이에요. 전체 146세대 중에 24세대 일반 분양. 한마디로 그냥 뭐 조합원들이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옛날 구조다 보니까 베이가 지금 조금 적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룸인룸인데 여기를 지금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까지 해서 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4번 룸인룸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둥 자체가 내력벽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더 낫겠죠. 거실 한가운데에 개방감 없이 이렇게 기둥이 떡하니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영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 방 4개가 들어가겠죠. 알파룸까지 포함해서. 근데 사이즈로 보면은 이제 적당한 방, 여기도 적당한 방, 대신 여기는 좀 작은 방,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게 만약 기둥이라고 치면 없는 게 낫지, 이거를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실에서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구리역 있는데 이쪽에 지금 수택 1지구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자, 우선은 위치가 어디냐. 자, 보시면 구리가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구리가 바로 여기 구리에서 북쪽으로는 남양주가 붙어 있고, 동쪽하고 북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는 넘어만 가면 바로 고덕이에요. 고덕 강일 강동구. 그렇다 보니까 서울 진입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현재 최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경기 구리시의 최고는 구리 갈매지구에 있는 푸르지오, 이게 지금 현재 최고 금액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수택동, 지금 힐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수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위에요. 8억 5천만 지금 이렇게 실거래가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수택동으로 바꿔놓으면, 자, 1위가 한양 수자인 구리역이에요. 자, 보시면 한양 수자인 구리역이 여기 지금 위치를 할 예정이고, 수택 1지구 여기가 힐스테이트 지금 구리역이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시면 구리역 한양 수자인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84 기준으로는 뭐 아예 매물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59 기준으로 보면은 59 기준으로 한 10억 근처에 10억에서 11억 사이 그 정도의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0억에서 11억. 자, 여기가 힐스테이트 구리역인데, 그냥 거리상으로 보면, 그냥 일반 거리상으로 보면 뭐 구리역은 320m, 다시 한양 수자인도 350m, 그래서 직선거리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고, 뭐 그 주변에 입지적인 문제로도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롯데백화점, 그래서 이걸 다 도보로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아무래도 여기가 도로가 넓어서 그런 거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보로도 역세권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이 주변에 구리초등학교도 바로 있어서 바로 초품화, 그리고 왕숙철교에서 이쪽 운동장이 공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지금 거래가 됐던 게 한양수자인이 8억 5천 지금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억 5천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게 5구 기준으로 9억 9천 10억이에요. 5구 기준으로. 자, 그렇다고 보면은 84 기준으로는 과연 얼마일 것인가? 못해도 10억 5천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맞다고 치면 5구보다 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더 크고 면적도 큰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분양가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소 안전마진으로 지금 2억은 먹고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5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먹을 수 있냐? 5구도 한 4억? 아니면 저게 뭐 한 1억 떨어진다고 치면 3억?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둘의 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입지적인 차이도 없고, 연식이야 분명히 좀 지나서는 한양수자인은 지금 이제 작년 7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2, 3년 뒤면은 뭐 조금 더 연식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거를 배제하고는 거의 입지적인 차이도 없고 주변 환경도 뭐 크게 다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거의 똑같이 가지 않겠나. 네. 대신 이제 세대수 자체가 세대수 자체도 뭐 크게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다 합쳐서 410세대, 여기는 540세대. 그 정도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넣으시면 좋은 결과를 보지 않겠나. 근데 제일 문제는 여력이 없으시니까 문제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런 데까지도 안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구리 내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갈매지구가 그 전에 이제 갈매지구 생기면서 거기가 지금 제일 더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 그래도 구리시에서 사시면서 어느 정도 가점되고 하셨으면 충분히 노려보실만 하지 않을까. 근데 우선은 84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미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고, 노리실 수 있는 게 이제 74하고 59밖에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청약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선당 후 고미라 그러죠. 네, 먼저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어넣으신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상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웬만큼 가점이 높아서 가점제로 내가 이거를 무조건 당첨이 될 수 있을 만한 점수다, 그게 아니고서는 거의 그냥 행복회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 넣어 보시든가, 그게 아니면 플랜 B로 끝없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 가려진 그러면서 계속 전세를 찾아다니는, 이렇게 노만 젓지 마시고 어느 한 곳을 찾아서 결정을 하시는 이런 플랜 B, 구축에 대한 플랜 B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부엘이었습니다.